구독,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쪽에서 지금 협상 카드로 내밀었던 것 국내 영향 알아볼게요. 일본의 협상 카드 가운데 하나가 대미 투자와 쌀 시장 개방이었죠. 그 밖의 협상 카드는 뭐였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철강 쪽입니다. 그러니까 US 스틸 인수가 우리가 그냥 흘려봤던 그게 이 관세 협상과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조선업에 대한 협력. 그러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결국엔 일본이랑 합작 투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력기기 관련해서 효성중공업이라던가 HD현대일렉트릭 뭐 수출 잘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세계시장 그 변압기 점유율 보면요, 일본 기업이 3위 안에 들어가요. 히타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일본 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1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이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전력기기라던가 에너지 쪽에서도 분명히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했을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채.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채를 발행하면서 네.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아마 일본에다가 채권 사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5,500억 달러 투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 안에서는 채권에 대한 구매, 그러니까 사주는 거, 그 다음에 뭐 에너지, 그 다음에 전력,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협력이 논의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미 협상 이전에 지금 결과가 나온 일본과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렇게 뭐 알래스카 쌀뿐 아니라 US 스틸 같은 철강 분야, 또 조선업 분야, 전력기기 등등 관련해서 협상 카드로 나왔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 슈퍼챗 올라온 내용 있잖아요. 네.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한미동맹 차원에서 해군 조선을 묶어서 철강 관세와 연결 지을 수 있었던 길을 정권 욕심에 자리만 노린 민주당의 성과가 영 그렇다. 청기백기님. 아마 이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애초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미 군사 동맹 돼 있잖아요. 예. MRO에 대해서를 좀 이렇게 철강이랑 엮어가지고 먼저 풀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됐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공감하시나요? 예,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저번에도 여기 나와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네. 이 시간이 아니고 다른 시간에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잖아요. 그동안 뭘 했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돈만 풀었습니다. 뭐 민생 지원금, 그 다음에 상법 개정, 그 다음에 뭐 추경, 뭐 하여튼 뭐 노란봉투법 이런 거 다 돈 푸는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호텔 경제학을 내세우면서 세금도 운 띄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추경해갖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갑자기 법인세 또 얘기 꺼내면서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반 동안 사실 오히려 저는 4월 달부터 지금 미국에서 계속 관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정의선 회장은 4월 달에 가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업 대표가 직접 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밀어주면서 관세에 대한 거를 좀 해결하려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그런 액션이 전혀 없었고 나토 회의에 오라고 했는데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딱 머릿속에 딱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경기 부양, 돈 풀어서 증시 부양, 우리가 주식으로 투자해서 생활비를 벌자, 이런 포인트들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집중을 할 수가 없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일본 자동차 관세가 27.5%에서 15% 깜짝 합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큰 영역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도 관세 인하가 가능했던 이유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유동성 공급에 일본이 보탬이 되겠다가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국채. 네. 왜냐면 네. 잘 보시면은 일본은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네. 일본은 국유 재산을 미국에 투자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증시 빠질 때 그 일본에서 채권 판다고 해갖고 시장 급락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본이 외화 시장에, 특히나 미국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에서 만약에 채권 시장이라던가 이런데 갑자기 채권을 막 팔아가지고 개입을 해버리면은 그게 엄청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있죠. 그게 바로 일본 자금이 이탈되는 현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채권을 국채를 발행을 하고 돈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랑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니네 그거 팔지 마. 엔캐리 트레이드 나오면 안 돼. 알았어. 우리가 채권도 사줄게. 발행해.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합의가 된 게 커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정도 여력도 안 되잖아요. 국가 재정 자체가. 근데 일본은 그런 국유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에서 돈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차이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협상 카드 자체가 일본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협상 카드가 많이 없었는데 빠른 대처가 안 됐고 이거는 좀 되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의 수요처가 앞으로 든든하게 계속돼 주겠다라는 점도 역시 일본과 미국의 무역 협상의 그 카드가 됐을 거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채팅창에서는 이시바 실각도 딜의 조건 아니었을까요? 라고 질문도 있어요. 이거 뭐 아실 만한 능력이 되긴 제가 일본 정치 쪽을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분이 실각이 되고 안 되고 딜 조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왜냐면 아니라고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는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 관심은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미국에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냐에 더 집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냐면 저분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 과거에 진짜 시장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오히려 그거를 먼저 선제 조치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시바 실각과의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했다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글쎄요입니다. 예. 아마 우리 리세님께서 질문 주신 건 이시바 총리가 친중 인사라고 분류를 하셨기 때문에 저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향용김님께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월, 9월에 공식적으로 쫓겨날 것 같습니다.라고 글 주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얘기는 많은 상황이고 지상파 등등 종편 등등에서는 절대 뭐 실각은 없다. 뭐 YTN, 뭐 SBS, YTN, MBC, JTBC 이런 쪽은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타 뭐 유튜브 쪽에 기반으로 한 뭐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유튜버들은 시진핑의 실각설에 대해서 많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8월에 아무래도 좀 뭔가 윤곽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과 알래스카 LNG 공동 투자 계획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프로젝트인지 좀 알아보고요. 우리나라에게도 알래스카 LNG 투자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원래 협상 카드였는데 뺏겼죠. 일본한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린 못 끼나요? 낄 수야 있겠죠. 근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이게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수익성. 왜냐면 거기를 지금 알래스카 대륙을 이렇게 관통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어마무시하고 또 하면서 얼음도 깨야 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작업적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그게 이제 과연 뭐 우리나라 수익성을 얼마나 가져다 줄 수 있겠냐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이제 글쎄요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증시에서 이 얘기 나왔을 때 조선주들이랑 조선 기자재 업종들 다 빠졌거든요. 근데 오히려 관광 업종들만 올라갔어요. 네. 근데 관광 업종들 상승 나온 배경은 미국의 생산 기지 가지고 있는 뭐 세아제강이라던가 그다음에 휴스틸, 넥스틸, 그다음에 뭐 동양철관, 뭐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 올라갔는데 아마 관광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올라간 것 같고 실제로 조선주들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혜 보기 힘든 거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메이저 수급들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우리나라가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되고 했는데 일본이 선점했다라는 점 이게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우리나라라고 껴가지고 같이 하면은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관세 협상용 카드로 쓰기에는 이제 일본이 먼저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카드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 관련해서는 우리도 좀 실익을 따져볼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낄 수는 있더라도 이게 협상의 카드가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셨네요. 국내 증시에서는 어제 이 같은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자동차를 해냈고 LNG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어제장에 자동차주와 LNG 관련주의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한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관세 수혜주 아닌가 이걸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아까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가 100에서 120만 대 1년에. 그건 생산하는 거고요. 네, 미국에서 조립하는 거. 예, 미국에서 현대차가 미국용으로 생산하는 자동차가 100에서 120만 대고 우리 실제로 수출하는 건 190만 대니까. 190만 대. 나머지는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던 네. 다른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던 그렇게 해서 보내면 관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지금 이번 영업이익의 마이너스 15%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마진율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네. 25% 관세를 냈으니까 이익률이 떨어진 거죠. 매출은 더 잘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물론 뭐 수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실제적으로 좀 뜯어보시면은 이게 미국에 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완벽하게 뭐 100% 현지 조달 이 부분이 된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앞으로 그걸 목표로 가지 않을까요? 정의선 회장님.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님은 네. 그거를 목표로 해서 투자 얘기를 한 건데 네. 기업에서 그렇게 국가를 상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용기.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도와줘야 그게 되지 않을까요? 혼자서 그렇게 막 한다고 해서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그 미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다 지었어요. 근데 공장 짓는데 시간도 걸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우리나라에서 뭐 부품을 조달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 해결을 해줘야 잘 돌아가는데 지금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다가 캐파를 다 만들어 놔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만약에 안 팔리면요. 다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그 손해는 또 누가 감당합니까? 그룹에서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거죠. 안 팔린다는 건 어떤 가정일까요? 예를 들면은 경기인가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 25% 네. 관세 그대로고 일본은 15%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싸서 안 팔리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현대차에서 계속적으로 가격 안 내린다고 하는데 네. 막상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가격 안 올린다고 하는데. 네, 안 올린다고 하는데 막상 구매하는 사람들은 그럼 관세에 대한 부분을 할인 적용받은 일본 차가 더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있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마케팅을 하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미국에 지금 공장은 엄청 짓고 있고 투자까지 한다고 했는데 막상 일본이랑 경쟁해서 우리가 뭔가 우월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리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25% 인상시킨다? 그럼 도대체 현대차는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 겁니까? 그 관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인세도 내야 되고. 그래서 빨리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내부적으로도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해결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나라를 생각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참 너무 아쉬운 거죠, 그게. 지금 보면은 기업들이 먼저 나서고 있었군요. 지금 이재명 정부 안 나서는 건지 못 나서는 건지 채팅창에 글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동차 관세라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자동차 부품까지도 중국산 부품 이거 사용하는 기업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피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한국 자동차는 관세 피해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아무리 미국에서 100% 생산을 하더라도 그렇죠. 관세 피해주인가요? 생산을 했을 때 네. 100% 생산한다 가정하면은 네. 관세 피해는 없겠지만 네. 우리나라 기본적인 관세가 해결이 안 되면 가격 경쟁에서 밀린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조 문제도 문제입니다라고 글 올라오고요. 법인세도 올라오고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